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때가 극대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얘는 아까보다 인수분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2를 약분하시고 딱 봐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이제 조립제법 써보시면, 그러면 마일 1 1 아니지, 마일 1 a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0에서 이거 한 건데, a a x가 마일이 되면 안 없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되니? 그러네. 그렇죠. 요 부호 때문에 안 맞네요. 1 1 1 1 1 a a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남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x 더하기 a. 아까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죠. 실근 하나가 있고, 여기서 더 이상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없거나, 또는 너가 너의 실근이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이 아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16번. 다음 4차 함수의 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를 미분을 해봤어. f'x를 구해보면 너가 이렇게 나오죠. 12에 x 3승 마이너스 48 x의 제곱 더하기 36 x.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일단 합시다. 너는 12x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세실근인 0, 1, 3을 갖고 있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0, 1, 3은 조금 멀리, 3. 4차 함수 그래프는 가운데 극대를 기준으로 많이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적당하다. 마일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1이 어디쯤에 있는지, 4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래서 양 끝값을 직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정도는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크면 컸지 작진 않을 거라고, 4도 마찬가지 크면 컸지 얘보다 작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3일 때가 제일 최소인 거는 맞아. 근데 제일 큰 값이 과연 마이너스 1쪽이 클지 1이 클지 4가 클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1쪽이 4보다는 값이 크지 않을까? 왜냐면 0에서 마이너스 1 간 거랑 3에서 4 간 거랑 똑같은 x만큼을 변화를 한 건데, 이쪽은 이제 이미 많이 내려왔죠. 다시 올라가려면 4가 내 생각에는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내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는 너의 최대 값은 f 마이너스 1, f 1, f 4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최소값은 f3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너네가 마일 1, 4를 fx에다가 대입해서 비교해서 제일 큰 거를 고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직접 대입해 보세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합성함수 형태인데, 합성함수 형태라는 것만 아시면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생소하죠. 뭐라고 돼 있냐면 구간은 원래 2부터 오고 fx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fx는 너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라고 돼 있는 함수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에 같은 게 반복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만 안 됐어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데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치환을 해서 치환을 했으면 항상 범위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t라고 치환을 했으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차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3에서 대칭축을 가져서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이 함수값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t값의 범위는 3에서의 최소값부터 5에서의 최대값 사이가 돼요. 3을 대입해 보시면 3일 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5일 때가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나? 그죠?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t값이 마일부터 3인 거니까 이제 다시 fx를 t에 대해서 식을 바꿔요. 이거를 t 3승 마이너스 12 t 더하기 1 이것의 최대 최소를 보는데 다만 t의 범위는 마일부터 3 사이에서 본다는 거지. 그럼 이런 구간에서의 너의 최대 최소인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시면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미분을 해서 해도 되고 그래프 이용해서 비율 관계 하셔도 되고요. 미분을 했다고 치면 아마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 극대극소를 가질 텐데 그러면 비율 관계상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일단 이 정도가 1이고 3이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럼 마일이 한 여기가 0이니까 한 요 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일이 요 정도. 그래서 마일부터 3이면 약 여기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일이죠. 미안.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마일일 때가 가장 값이 클 거고 2일 때가 가장 작겠죠? 이렇게 마일 대입해 보면 얼마 나오니? 10이 나오나요? 이렇게 2일 때는 얼마 나오지? 9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5 나오나? 이렇게 되겠죠.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구하는 문제였다. 그럼 답이 마3이죠. 다음에 25번 자, 마이너스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6,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요 두 점 사이에 거리의 값이 최소가 될 때 P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어쨌거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관찰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한 점을 t,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잡아도 되겠지, 그지? 또 다른 한 점은 6, 마3이에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서로 빼고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t-6의 제곱 더하기 뭐에서 뭐를 빼는지 상관없이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t제곱에서 3을 뺍시다. 그러니까 빼기 3 자, 요렇게 그러니까 마3에서 마이너스 t제곱을 뺀 거죠.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안에 게 최소가 되면 요 루트를 취해도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에 부분 함수가 최소가 되는 거를 찾을 거예요.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를 조금만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걸 이제 미분해서 어디서 극소값을 갖는지를 찾을게요. 왜냐면 t에 대해서 지금 범위가 안 나와 있죠. 25번 보시면 t에 대한 범위가 전혀 안 나와 있고, 범위가 없으면 시수 전체를 말해요. 열린 구간이라는 거지. 열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항상 극값에서 극값을 가지게, 최대 최소를 가지게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한없이 커지고, 사이 어딘가에 극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찾으시면 돼요. 미분해서 0이 되는 t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충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딱 2일 때 되죠. 그죠? t값이 2일 때 그 값을 가질 것이고, 원래는 2에서 극소값이 되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미분을 한 요 함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조립제법 가지고 해줄까요? 자, 4를 약분을 좀 할까? 2, 0, 마 5, 마 6인 거고, 선생님 생각에는 2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2일 때가 가장 값이 작거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뭐가 이상하죠? 아하, 이상하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이 판별식을 잘 보시면 판별식이 어때요? 판별식이 음수되는 거 보이나요? 원래 요거인 거잖아. 판별식 해보면 음수 나오죠. 2 말고는 실근이 없어요. 2 말고 실근이 없다는 건 2가 유일한 극소값입니다. 4차 함수가 대충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여기가 2인 거야. 모르겠어. 뭐 어떻게 생겼든. 어쨌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때가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값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의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요거 이제 우리 수업 때 했던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한 변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걸 말해요. 우리 정석책에 똑같은 거 있었죠, 그죠? 4고 2고 마이너스 2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좌표를 하나를 도입을 줘야 된다고 그랬지? 요 점을 좌표를 줄게요. t, 4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도 나오고 가로 길이도 나온단 말이야. 이만큼은 어차피 2등분 되니까 가로 길이는 2t고 높이는 4 빼기 t제곱이죠. 곱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너의 넓이는 2t 곱하기 4 빼기 t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 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실근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서 0 마이너스 2 2인데, 이렇게 간격이 일정할 때는 비율 관계가 있었어. 너까지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었거든. 즉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좌표도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 얘를 여기에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3분의 4 다가 제곱하면 3분의 4니까 3분의 8 되죠.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요. 9분의 32 루트 3 나온다. 답은 4번에 있죠. 32번.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밑줄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 0이라는 거지. 극대 또는 극소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대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그 접하는 점을 모르잖아. 접할 때 동그라미 치시고 x는 t 이렇게 써줘. x는 t에서 접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둘 다 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x축은 함수값도 0인 거고 그 점은 이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죠. 그래서 t를 대입하시면 t 3승 마이너스 3a t의 제곱 더하기 4a. 일단 요게 0인 거고 너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것도 0인 거죠. 3t 제곱 마이너스 6a t도 0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성립하는 상황. 요걸 이제 잘 열림만 하시면 됩니다. 뭐 밑에 식을 t를 약분해서 a 자리에 t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t 값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a는 2분의 1t가 되겠지, 그지? 얘를 위식에다가 대입해서 약분하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t의 3승 더하기 2t 이렇게 나오죠. t값 약분되고 계산 조금 하시면 아마 t값이 2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t가 2고 a는 그에 맞춰서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34번 4개만 얼른 하겠습니다. 다음 3차 함수가 이와 같은 범위에서 극대, 극소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봐라. 범위를 특정해주고 극대, 극소를 갖는다에 대한 이야기는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도함수에 해당하는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근의 분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을 대입해서 함수값 판별식, 뭐 축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을 할 건데 f'x는 이렇게 나오지. 3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x 더하기 a. 자, 이렇게 나와요. 0, 1 사이에서 극대 1보다 클 때 극소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쨌거나 극대 극소가 있다는 거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극대가 왼쪽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쪽이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쪽이 극소가 됩니다. 근데 0과 1,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지. 그럼 0이 왼쪽에 1이 여기쯤. 그러면 너보다 클 때 이제 극소가 되는 이런 느낌. 그러니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되냐면 0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은 양수이고 1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 언젠간 다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0과 1 사이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시점이 1 이후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f' 0은 0보다 크고 f' 1은 0보다 작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 대입해서 범위 찾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면 거기 보면 f 2 더하기 x는 f 2 마이너스 x 두 번째 줄 앞에 밑줄 칩니다. f 2 더하기 x는 f 2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밑줄 쳐주세요. 요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x는 2에 대한 선대칭 표현입니다. 선대칭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대칭 표현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대칭 표현 있고 점대칭 표현 있고 주기성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x는 2에 대한 선대칭성을 뜻해. 4차 함수 개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대칭인 개형은 주로 출제가 되는 개형은 바로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극소값이 두 개가 크기가 같은 이렇게 W 모양의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차함수 모양도 나온다고는 했지. 근데 잘 출제 안 한다고 했죠. 낼 일이 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그럼 2가 되고 맨 아랫줄 보시면 x는 1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가 1이죠. 보시다시피 여기가 1이고 대칭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지. 그래서 1에서 극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3에서도 극소를 갖는다.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래.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자, 요거 밑에 보조선 있죠? 이 보조선을 또 역시 y는 k라고 잡는다고. 너를 y는 k라고 잡아주고 나면 우리 fx라는 함수는 k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는 함수예요. 1을 중근으로 갖고 3을 중근으로 갖는다고. 즉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점을 지난다고 했죠. 원점을 지나가니까 0,0을 지나가야 되고 0 넣어보시면 1, 9, k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극 대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2를 대입해 보시면 요 값이 이제 1이 나오고 1 빼기 9니까 극대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끝. 다음에 38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f-x는 -fx. 요것도 역시 표현입니다. 요것도 대칭성 표현인데 방금 했던 선대칭 표현과는 달리 얘는 점대칭 표현이고요. 얘는 뭐에 대한 점대칭이냐면 원점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함수라고 부르죠. 그거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원점 대칭, 두 번째 기함수, 세 번째 홀수 차수 라고 써줍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해요. 다음 함수에서는. 즉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 함수인 fx가 홀수 차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x3승에 뒤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x3승 더하기 ax. 절대값 fx는 2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너네가 fx를 직접 그리셔도 되고 절대값 fx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fx에다가 이제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다 그어주어도 되는데 fx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계속 증가하는 함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4개의 실근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서 가운데 있는 너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절대값을 씌우면 높이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y는 2와 4개의 실근을 갖는데 4실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요거밖에 없지. 위로 접하면서 양옆으로 만나는. 즉 무슨 소리냐면 요거 함수값이 2구나.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요 함수값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기 이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위아래로 정확히 접하는 모습이 된다. 즉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면 극대 극소값의 차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미분을 해서 a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해서 푸셔도 되지만 요만큼이 나오죠. 요 극대 극소의 차이가 정확하게 4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극대 극소의 차이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이 1이라는 거예요. 얘가 다 1이에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0이니까 1이고 마일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기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너를 미분을 해. 자, 이렇게 되겠지. 넘겨. 3으로 나누고 루트를 취해. x는 뿔마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쫄지 말고 a 값이 음수라서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쪽 얘는 극소니까 극대니까 마이너스 쪽을 갖다 대입한 f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값이 2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시든지 이걸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거를 추천하는 이유를 알겠죠? 굉장히 숫자 자체도 복잡하고
얘를 3차식에 대입하고 계산하는 과정도 좀 번거롭고, 그래서 비율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아시면 그 3차 함수는 비율 관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반지름이 3cm인 구에 내접하는 원뿔 중 밑줄 부피가 최대인 것. 부피가 최대인 것. 그럼 일단은 원뿔이 내접하는 상황이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구의 원 기둥이 내접하는 걸 했었거든. 이제 원뿔이고, 원구를 그려놓고 원뿔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지름이 3인 거니까 이만큼 연결한 게 다 3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3이 된다. 자, 이때 우리는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원뿔의 부피라는 거는 당연히 원뿔의 높이와 요 밑면의 넓이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이와 밑면을 잘 표현을 할 건데, 일단은 높이가 이만큼을 h라고 표현하고, 이만큼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합시다. h는 여기까지 내려와야죠.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부피를 써볼게. 너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 자, 요걸 일단은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내접하는 상황에서 이 h와 r의 관계식을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보니까 요거 직각삼각형이라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요만큼이 3 마이너 아니지? h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전체 높이를 h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타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3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h 빼기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둘 중에 뭘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봤더니 r이 제곱이 돼 있고 여기도 r이 제곱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쪽이 편하겠죠. h로 표현을 해서, 즉 요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1 파이 괄호 열고 h에 9 빼기 요거 제곱한 거, 그러면 9가 h제곱 더하기 6h 빼기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결론 정리해 보시면 3분의 1 파이에 h의 제곱에 마이너스 h 플러스 6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 비율 관계상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대 1이라서 4가 됐죠. 그죠? 이렇게 끝났죠. 우리는 높이만 구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예요. 됐죠?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요거를 오늘 수업 때 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그러니까 그래프,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을 배운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결. 그다음에 부등식과 방정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나름 유사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값은 보통은 방정식의 실근이었고, 방정식에서는 해의 존재성, 해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너네가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 미적분 원 쪽에서는 너네한테 3차식 줘놓고 다음 3차식의 해를 구하세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상에서 고차 방정식 파트인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그 실근의 정확한 어떤 개수라든지 실근의 어떤 범위라든지 실근의 존재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지 실근을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실근에 대한 개수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3차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뭐 인수가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지, 그지? 근데 주로 3차식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일까? 2개일 수도 있겠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가 2개라면 너랑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극대극소의 존재성 4차 함수에서의 그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고 주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1차 함수는 실근이 항상 존재하죠. 여기서 한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쪽이 0, 1, 2개가 있을 텐데 이 2개가 너랑 같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언제?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두 번째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사실은 우리는 주로 이것을 다룰 것인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요. 그래프와 x축에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해요. 개형. 어떠한 개형을 갖는가. 이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개형이 정해져 있죠. 3차 함수는 개형이 여러 가지 계속 증가한 것도 있고 극대극소가 있는 것도 있고 4차 함수도 뭐 이렇게 W 모양도 있고 개형이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이 개형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됐냐면 도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도함수가 결정을 해주는 이 개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출제가 종종 되는 거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실근의 개수 판단이 아주 잘 나옵니다. 얘는 일단은 개형 자체가 첫 번째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개예요.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두 번째는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야. 그게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 최고차항계수, 양수, 음수인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때 이제 실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x축이 밑으로 지나가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정확히 접하게 되면 2개 있을 수도 있고 사이로 지나가면 3개, 접하면 2개, 다시 1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극대 극소 값의 부호가 중요해요. 자, 극대 극소 값의 부호가 만약에 얘네가 부호가 서로 같아. 그렇다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있든지 둘 다 아래에 있든지 즉 x축이 얘네보다 아래에 있든지 얘네보다 위에 있든지 즉 실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때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하나의 실근이 나옵니다. 이때가 2개가 나오고요. 이때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특히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합니다. 3차 함수가 주로 잘 출제가 되고 4차 함수는 사실 정형화된 거는 없습니다. 4차 함수는 개형도 너무 다양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이 갖다 그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리고 실근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 뭐 실근이 예를 들면 양의 실근이 1개, 음의 실근이 2개, 그냥 단순하게 3개가 아니라 0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작다 어떤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범위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그래프에다가 이제 갖다가 그어줘야 되겠죠. 그런 판단들도 필요하고, 일단 기본 방정식의 구조는 이와 같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의 경우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것을 그대로 잘 풀지를 않고 우리가 식에 대한 변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 이런 함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x3승 마이너스 12x 더하기 1는 k. 자, 너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를 하겠대. k 값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지?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 는 0. 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함수와 0을 비교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래프가 0이랑 만나는 개수가 몇 개인지. 0이라는 거는 y는 0인 거고 y는 0, 또 다른 말로 하면 x축을 뜻하죠. 원래 우리 방정식의 기본은 이거야. 한쪽으로 싸그리 다 넘겨서 는 0의 상태로 만들고 x축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 너네가 이런 식으로도 본 적이 있을 거야. fx와 gx의 만남 같은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이렇게 풀기도 하지만 너네가 어떻게 풀기도 해. 한쪽으로 싸그리 넘겨서 fx 빼기 gx가 0이 되는 이것을 관찰하기도 하죠. 즉 기하학적으로 fx와 gx의 관계를 볼 수도 있지만 fx에서 gx를 뺀 것과 x축의 관계를 볼 수도 있다는 거야.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지. 2차 함수를 가지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y는 x제곱 있고 이쪽은 y는 2x가 있어요. 둘의 서로 만남을 관찰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한쪽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하나만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세 가지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죠. x값의 해가 어차피 똑같이 0과 2가 될 거라는 거야.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다가 y는 2x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상황.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2x라는 함수가 있어서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근데 실근은 똑같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y는 x고 역시 여기가 0이고 2예요. 자, 여러분이 실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그림으로 판단을 하나 이걸로 판단을 하나 이걸로 판단을 하나 크게 어려움은 없죠.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왼쪽에 있는 저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3승 마이너스 12x 더하기 1 빼기 k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미분을 하겠죠.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라서 3으로 약분하면 x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봤어. 그럼 2를 넣어봤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 갖다 넣으면 얼마 나와요? 9 빼기 20, 마이너스 15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 같죠? 뭔가 기시감이 있는데? 9 빼기 24? 아까도 했는데? 아까도 마이너스 15였는데? 자, 외워서 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으면 아마 10, 20, 10, 17 나오죠. 그죠? 17 나오죠? 24 빼기 7, 17 나오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k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즉 어떤 점이 불편해지냐면 이 K라는 녀석이 이 그림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불편해져요. 원래는 뭐냐면 X축은 가만히 있는 거야. X축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X축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K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지? 그런 거잖아. 얘가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왜냐면 곡선을 내가 움직여가면서 그리는 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 관점을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K를 넘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리고 그리게 되는 게 내가 누구를 보는 거냐면 Y는 K라는 걸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처음부터 나는 그래프를 요거 하나만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갖다 긋는다고 이런 식으로 K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직선을 갖다가 움직이는 게 훨씬 관찰이 용이하죠. 곡선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물론 얘는 어느 쪽을 해도 큰 상관은 없어 사실. 근데 이게 추후에 되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점 자체를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해. fx와 gx 함수 두 개씩 한쪽으로 다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처럼 너와 k를 분리를 해서 보는 방법도 가능해. 근데 보통은 k를 한쪽으로 넘기는 게 좋아요. 때에 따라서는 상수항까지 다 넘기는 게 좋아. 그 부분은 너네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려서 해결할지는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거는 조금 자유도가 있어. 나중에 이제 좀 뭐 미적분 같은 걸 미적분 2 같은 데서는 이걸 뭐 양변을 또 뭘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이 어렵게 들어가는데 자, 사실은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판단이 어렵지가 않죠. 그럼 결론이 뭐가 되겠어? K 값이 마이너스 15랑 17 사이에 있을 때는 세 실근, 마이너스 15거나 17이 되면 두 개의 실근, 그 바깥쪽에서는 하나의 실근이 되겠죠. 즉, 요 K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함수로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5가 되고 17이 되고 이렇게 돼서 바깥쪽으로는 한 개, 이때가 두 개, 사이가 세 개, 다시 두 개, 다시 한 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너의 실근의 개수를 K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K축인 거야, K축. K 값의 변화에 따른 이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근의 개수로 표현한 함수가 아주 출제율이 높아요. 이거는 뭐 수능 내신 가릴 것 없이 아주 잘 나오고 됐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미적분 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2차 함수로 바꿔서 뭐 공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그리고 공수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 x3승 마이너스 kx 더하기 1은 0.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치자. 또 너의 실근의 개수를 관찰을 하겠대. 얘는 어디부터가 불편해지냐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너를 미분을 해봐.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이게 도함수거든? 문제는 뭐냐면 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도함수와 x축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x축과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왜냐면 k값을 모르니까. 즉 k값에 따라서 도함수의 x축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x축과의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고 개형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굉장히 부적합해요. 이렇게 잘 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kx를 넘겨. 개인적으로는 kx 플러스 1도 넘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자, kx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이 부분이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함수를 미분하고 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보다도 내가 그리기 용이하고 k값의 변화에 따른 그 어떤 이 그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용이한 형태로 자꾸자꾸 구조를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생으로 안 풀어요. 바꿔서 푼다고 이렇게. 미적분을 하게 되면 미적분 2에서는 x를 양변으로 나눠가지고 좌변에 x분의 x 3승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도 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를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 너네 x 3승 더하기 1은 그릴 줄 알지. x 3승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지. 다만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지? 요거는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 그럼 요 정도를 지나겠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K값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아까 여기서 K값은 무엇에 영향을 줬냐면 그래프 자체의 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래프 자체의 개형에 영향을 주진 않아. 특히나 이 좌변에 있는 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 그지? 오로지 뭐에만 영향을 주냐면 바로 요 직선, 원점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기울기에 영향을 줘요. 그럼 너네가 K값의 변화에 따른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지.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 K값이 음수가 되면 실근이 하나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네. 이때가 딱 두 개네. K값이 만약에 너보다 커진다면 위에서 두 개, 밑에서 한 개, 총 세 개에서 만나겠구나. 즉 경계값은 정확히 언제가 되냐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일 때가 경계가 돼요. 여러분은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두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접점 x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가정을 해서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식연립 k값이 나옵니다. 그때 k값을 구하시면 그 범위보다 k가 작을 때는 하나, 같을 때는 두 개, 클 때는 세 개의 실근을 갖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인 해석이 훨씬 더 용이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약간 복잡하다는 거야. 식변형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 따로따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다고 했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미적분 1에서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적분 파트로 넘어가면 쉬워요. 부정적분은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의외죠. 적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볼게. t라고 나. 자, 너를 t라고 놓으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t 3승 더하기 1는 kt. 요게 이제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는 이렇게 같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t를 곱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서로 빼. 여기가 1이라 부적합하다. 이거 2로 좀 수정해주면 안 될까? 2로 수정하면 숫자가 좀 예쁜데? 선생님 숫자 아무거나 했더니 좀 안 예쁘네. 2로 좀 수정해줘. 빼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2-2 t 3승는 0. t 값이 정확히 1 나오죠. 그지? t가 1이 나오고 t를 대입하면 k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정식은 K값이 3일 때가 두 실근을 갖고 3을 넘어가면 세 실근을 3보다 작을 때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참고로 요거를 여기까지 해서 다 할 줄 아는 학생들은 미적분 1을 수강한 아이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기술적이라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은 내가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 이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무슨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모든 X에 대해서 너가 만족을 해야 된다. 혹은 뭐 X가 X는 0보다 크나 같은 이런 범위에서 너를 만족하도록 하는 뭐 K값의 범위를 구하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려서 푼다는 점에서는 부등식과 전혀 차이는 없어. 결국엔 여기서 그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이쪽이 더 커나 같은 거잖아. 그럼 직선이 아래로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프 아래쪽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럼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K 같은 경우에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너의 위정계수의 범위를 구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돼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 3차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딜 보시냐면 113페이지 거기 보면 3차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 밑에 첫 번째 극값을 가지는 경우 밑에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국엔 극값을 가지는 경우에
극대극소값의 부호가 다를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극대 또는 극소가 0일 때는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나머지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즉 실근의 개수가 셋둘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거죠. 넘어가 보시면 뭐 다음 근을 판별해라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자,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7-1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 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 그 다음에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자, 요거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 7-1번이에요. 우리가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지 않고 x 3승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가자는 거야. 마이너스 a를 넘겨주세요. 그래놓고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 저 그 함수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미분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지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원점을 지나가고 그 위아래로 값이 정해지죠. 얘가 마이가 나오고 플러스 아니지 거꾸로지 플러스 2가 나오고 너가 마이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a를 갖다가 긋는다고. 마이너스 a가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사이로 지나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즉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a가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양변에서 이제 곱해주시고 부동호 바꿔주면 되겠죠. 사실은 결국엔 똑같죠. 두 번째, 하나의 이중근. 중근을 갖는다는 건 기하학적으로 접하는 상황이었지. 접할 수 있으려면 마이너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a 입장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는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7-1번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7-1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7-1번입니다. 방금처럼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K값을 잘 이항을 시켜서 좌변을 그리고 는 마이너스 K의 관점으로 해봐라. 는 0의 관점보다는 는 마이너스 K로 바꿔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안 넘겨도 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자꾸 이항도 시켜보고 식에 대한 변형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일단은 좌변에 있는 x 3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극대극소값을 찾고 마이너스 k를 갖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비율 관계가 익숙하시면 바로 x로 묶어서 x에 x 더하기 3의 제곱인 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그 익숙치가 않으면 미분해서 푸셔도 됩니다. 자, 보자. 어떻게 되냐면 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일단은 우변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했어. 이렇게 x에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정도는 눈에 잘 띄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용이합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얘는 0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과 마3이니까 마3 쪽에서 접해야 되니까 이쪽이 0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3, 여기가 0입니다. 자, 비율 관계상 원래 여기가 이런 식으로 3칸이었으니까 너부터 너까지가 3이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극대극소 차이가 4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각각 극대극소 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 마이너스 k라는 게 사이로 지나갈 수도 있고 위 또는 아래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죠. 사이로 지나가는 경우가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거야. 근데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k 입장에서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이런 경우일 때가 이제 사이로 지나가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다음에 이중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로 다른 세실근 아예 없네요. 맨 밑에 있구나. 바로 3번에. 그지?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 3개. 다음에 k가 0 또는 4가 되면 2개. 그 외에 k가 0보다 작거나 k가 4보다 크면 이때는 1개의 실근을 갖는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는 거고. 자, 7-2번은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일반적인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음의 실근, 양의 실근,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아무 데서 가서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아무 데서나 만났죠. 우리가 이제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가 될 테니 그래프를 그리되 무엇을 강조해서 그리셔야 되냐면 y축의 위치를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y축을 감안해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이항는 m 이렇게. 자, 한 개의 음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하나, 양 둘. 다음에는 하나의 양의 실근, 두 허근. 양 1. 허근은 굳이 안 쓸게요. 하나의 음의 실근, 그 다음에 양의 이중근. 1, 양, 중. 이렇게죠. 1, 2, 3. 자, 쟤를 한번 그려볼 건데 쟤는 방금처럼 인수분해를 해서 그릴 수는 없고요. 얘는 미분해서 실근을 다 구하셔야 됩니다. 미분해서 앞에 개수만 쓸게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잘 풀어요. 개수를 쓰고 나면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인수가 하나가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바로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일과 3이 나옵니다. 요거 미분한 거 개수 쓴 다음에 약분한 거에 3으로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쓰셔도 되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긋기 전에 y축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y축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쪽이 조금 더 가깝죠. 그리고 선생님이 m까지를 이항을 시켰기 때문에 상수항이 만약에 더 있었으면 선생님 상수항까지 이항을 시켰을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만 남냐면 1차 이상의 다항식이 남고 항상 원점을 지나가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그림을 그려줬구나.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m을 갖다가 그을 거야. 자, 음의 실근이 하나, 양의 실근이 두 개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는 하는데 요 x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면 음의 실근이 두 개, 양의 실근이 한 개. 밑으로 내려오면 음의 실근이 하나, 양의 실근이 두 개가 되겠지. 그지? 즉 m 값은 0보다는 작고 3 극소값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m은 0보다는 작고 극소값이 얼마지? 3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27 빼기 27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27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27 나와요. 뭐 익숙한데? 마이너스 27? 아닌데? 여기 플러스 5 나오죠? 이렇게 바로 플러스 5가 나왔던 거는 극대극소 차이가 32거든. 극대극소 차이 맨날 4 아니면 32가 나온다고 그랬어. 많이 풀다 보면 되게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양의 실근 하나랑 허근이 나머지가 있다는 거. 양의 실근 쪽은 오른쪽 부분이죠. 이쪽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위로 지나가야 되겠지. 5보다는 좀 위로 지나가야 돼요. m값이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음수 하나 양의 중근을 갖는 경우가 언제야? 정확히 마이너스 27이 될 때. 음수 실근 하나에 3에서 중근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7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 법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7-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제 7-3번 해보세요. 유제 7-3번. 천천히 그래프 그려보시고 이항을 할 때도 사람마다 다른데 m 값을 이항을 할까 아니면 m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항을 할까, 즉 m을 플러스 m으로 쓰는 게 편할까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쓰는 게 편할까에 대한 판단인데, 보통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걸 그리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리다 보면 양수인 개형을 그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남겨놓게끔 이항을 시켜. 얘 같은 경우는 m을 이항하라는 거지. 만약에 식이 2x 3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2x 3승이었으면 마이너스 2x 3승을 이항을 시키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좌변이 좌변이든 우변이든 양수가 되게끔 이항을 해줘라. 극대극소 위치 잡고 y축 위치 잡고 x축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m 값의 위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 어려워졌죠. 괜찮아.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야. 이 부분을 잘해야 미적을 잘해요. 앞에 여태껏 한 거는 그냥 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연습이었고,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방정식, 부등식.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식을 이렇게 이항을 시켰고요. m을 이항시켜서 는 마이너스 m.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음의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하나, 양 둘이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바로 인수분해는 안 되지. 사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걸 미분한다고 치면 개수가 뭐가 되겠니? 6이 되겠죠. 그 다음은 자, 6, 6, 마 12. 그럼 당연히 뭘로 약분하겠어? 6으로 약분하겠지. 그럼 1, 1 마이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 거야? 1, 1 마이니까 하나는 1,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 쓸 필요가 없다고. 너네가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는 그냥 암산하는 게 빨라요. 오히려. 6, 6 마이, 마 12, 1, 1 마이, 1, 1 마이니까 1 들어가면 딱 0인데 하나가 1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립니다. 짠!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암산 살짝 한 다음에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간 과정은 사실 필요는 없어.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y축 잡아야지. 왜냐면 음수 양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y축은 한 요점 1에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원점 요렇게. 거의 다 했네. 자, 음수가 하나고 양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맞나? 그죠? 밑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저 왼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양수가 두 개. 즉 x축보다는 아래로 지나가야 되고 극소값보다는 위로 지나가야 돼요. 방금 했던 얘랑 똑같네 상황이. 그지? 다만 극소값이 좀 다르겠네. 극소값이 얼마일까? 1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7과 0 사이, 즉 m은 0과 7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 긋는 거는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이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 안 어렵죠? 또 해볼까? 자, 7-3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곡선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a가 다음을 만족한대. 세 점, 한 점 접하고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둥 어쩌고. 자, 결국에는 이것도 뭐야? 두 함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야. 결국에는 어떤 방정식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거에 대한 해결이야.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2x 플러스 a. 너네 보고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야. 근데 좌변을 3차 함수 그려놓고 우변을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갖다 그어가면서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수월하다? 2x를 넘기자. 2x를 넘겨서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몰아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약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너네가 는 a가 편하면 는 a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나의 장점은 이 방식의 장점은 항상 원점을 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다만 우변에 이제 a가 아니라 a-1이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상수항까지를 싹 다 넘겨라. 자, 그럼 얘는 개만이 그린 함수죠. 이거 0이랑 뿔마 루트 3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1대 루트 3 비율 관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 정도는 암산으로 미분할 수도 있잖아. 3 나오고 마3 나오니까 약분하면 1과 마1인데 얘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슝 마1 1. 자,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을 지나가죠. 원점 지나가고 사실은 7-3번을 풀 때는 우리는 XY축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Y축 내가 음의실근 양의실근에 대한 얘기 안 하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Y축은 불필요해요. 안 그려도 돼. 그냥 그려드린 거야. 원래는 필요가 없어. 원래 내가 풀었으면 안 그려. 자, 여기다가 이제 A-1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A-1과 너의 만남이 사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만남과 동일하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잖아. 이항만 했을 뿐. 너를 만족하면 너도 만족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갖다 긋는다고 슉슉슉. 자, 그러면 어차피 얘 값은 2고, 이 값은 마이너스 2고, 여기다가 A-1을 갖다가 잘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서로 다른 세 점 어떻게? 사이로 지나가면 되겠지, 그지? 즉, 1번은 뭐냐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A-1이 사이에 끼는 경우, 여기 1번이고 2번은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그러면 A-1이 뿔마 2인 경우 3번은 그 외인 거지. 바깥쪽인 거지. A-1이 마이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뭘 풀어보시면 밑에 있는 7-4번을 풀어보세요. A제곱 같은 게 나와서 약간 불편해 보이지만 아니야. 저렇게 정리하면 됐다. 상수항 부분은 다 오른쪽 넘기고 상수항 아닌 거 다 왼쪽 넘기고 왼쪽 좌변 그리고 거기다가 우변에 있는 A와 관련된 거 갖다 긋고 끝입니다. 유제 7-4번 풀어보세요.
잘 풀었나요? 잘 안 풀리나요? 그림은 그렸나요? 우변에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있는 게 맞고 좌변에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b는 있는 게 맞아요. 자, 해볼게. 한쪽으로 넘깁시다. 얘네 두 개는 좌변으로, 4는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일단 3x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x제곱,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요거 일단 넘겨서 계산했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좌변을 그릴 수가 있어요. 좌변을 그리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제곱에 x 빼기 3이니까 그리기가 쉽죠? 많이 봤던 함수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됩니다. 자, 비율 관계상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x축이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2를 대입하셔도 되고 뭐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쓰셔도 되고. 자, 접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 녀석 있잖아. 얘가 어떻게 지나가면 접하는 거야? 얘는 어차피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아니야. 얘는 상수예요. 함수는 변수는 x야, x. a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a가 뭐 1이야. 그럼 너는 그냥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는 a제곱 빼기 3a 빼기 4라는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물론 a 값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x축 기준에서는 상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죠? a에 관한 2차식처럼 생겼죠? 네, a에 관한 2차식은 맞지만 x라는 변수의 관점에서는 상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이 될 수 있냐면 0이 되거나 그럼 접하죠.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그때도 접하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접한다라는 게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접하는 것도 맞지만 이 둘이 접하는 사실관계는 이 곡선과 이 상수함수, 직선이 접하는 그 사실관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 접하는 걸로 한다고. 얘네 접하는 걸 그려서 풀지 않는다. 그냥 하면 되잖아. 0일 때, 마사일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a제곱 빼기 3a 빼기 4가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됩니다. a 값이 나오겠죠. 우리는 a를 다 구하는 건가? 다 구하는 거네요.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마일이랑 4 나오고 마사일 때는 소거하시면 0이랑 3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일 0,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야. 요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누가? 요게 a제곱 빼기 3a 빼기 4라는 게. 즉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a제곱 빼기 3a 빼기 4가 0보다는 아니지 마사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a에 관한 2차 부등식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7-4번 보시면 이제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접선의 개수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어느 단원 할 때 나왔었냐면 접선의 방정식 단원 할 때 나왔습니다. 접선의 개수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접점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고 접점의 개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접점의 x좌표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 t라는 그 문자로 놨을 때 접선의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1,a라는 점에서 다음 곡선에다가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접선의 개수 판단도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하는데 자, 일단은 1,a고 x3승 빼기 x 2개 이상의 접선을 긋고 싶대요. 접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접선의 개수만 보고 싶은 거야. 원래 너네가 접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a라는 건 지금 a가 뭐 그냥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점의 x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x는 t에서 접한다 해서 t라는 점을 가정을 해서 붙단 말이야.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쓰는 거야. 근데 그 접선이 어딜 지나냐면 바로 1,a를 지난다 라는 관점으로 풀어나간다고. 일단은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 t제곱 마이너스 1 x 빼기 t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t.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1,a를 갖다 대입을 한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를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t값을 구하면 t가 정해지면 접점이 정해지고 접점이 정해지면 접선이 정해진다고. 그게 원래 이제 곡선 밖에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식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선 정확하게 접점을 구할 수는 없어. 근데 최소한 뭐는 구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정도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a 값에 따라 바뀌긴 하겠지만 이것의 실근의 개수가 곧 무엇의 개수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의 개수인데 그 t의 개수는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의 접점의 x 좌표의 개수가 되고 즉 이 실근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고요. 이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혼란스러울까봐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항상 같은 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자, 여기 한 개 긋고 여기 2개 긋고 이쪽에 3개 긋고 뭐 이런 식으로 그었다고 치자. 자, 잘 보시면 접선이 몇 개야? 3개지. 근데 접점은 몇 개야? 4개지. 이런 식으로 두 군데서 접하는 상황이 생기면 접점의 개수는 4개인데 접선의 개수는 3개가 되는 상황이 있어. 이게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다만 우리 함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두 군데서 접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접한다는 게 최소한 몇 차를 필요한다? 2차를 필요로 한다. 그지? 2차 2차 2개면 최소 4차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밖에는 없어요. 미적분 1에서 나오는 건. 미적분 2에선 더 다양한 개 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라고. 사실은 이게 막 무조건은 아니다. 사실은 접점의 개수보다 접선의 개수가 작거나 같은데 원래 여기서는 그냥 같다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나는 헤아렸고 요거를 방정식을 이제 잘 푸시면 돼요. 자, 풀어볼게. 너는 마이너스 2 t의 3승 그 다음에 뿔t 마티니까 없어지고 t제곱 마일인데 넘어가서 뿔1.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최고차항 음수인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양변에 붙여가지고 풀어줄 텐데 뭐 그냥 풀게요. 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주시고 이거 t로 묶이죠? t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서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겠니 지우야? 1이죠? 2대 1이니까. 여기는 얼마일까? 보이나?
대입해보면 1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내가 누구를 갖다 넣는다고? 얘를 갖다 넣는다. a 플러스 l을. 2개 이상의 접선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접점이고 2개 이상의 실근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어? a 플러스 l이. 접해도 되고 사이로 지나가도 되고 접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즉 결론 a 플러스 l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일과 0 사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했죠. t로 잡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접선의 개수를 우리가 갑자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단원에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까지를 안 배우고서 이제 3차, 4차의 접선의 개수를 여러분이 사실은 아직은 다 풀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나왔던 접선의 방정식 실근의 개수 문제는 다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풀다 보면 얘가 예를 들면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의 실근의 개수 너네가 뭘로 하면 돼? 판별식으로 하면 되지. 이런 거 필요해? 필요 없잖아. 3차 함수? 안 그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다고 그런 것들이. 근데 3차 이상부터는 3차 그려야 돼? 그러니까 방부동식까지 하지 않으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됐죠?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선생님만 그냥 풀고 잠깐 쉬었다가 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x 3승 더하기 3 빼기 k 그거 나갔다 0. 너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6에서 그래서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이제 풀어낼 건데 역시 0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항을 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갈까요? 크거나 같다 K 빼기 3.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그리기가 좋죠. 얘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려놓고 마이너스 2랑 6에서 자를 거예요. 자, 그려주시면 일단은 x제곱에 x 빼기 6이니까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0,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어디서 자른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랑 6에서 자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3등분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여기서 잘라주시고 6에서 자릅니다. 짠. 자, 이렇게 양끝으로 잘리게 돼 있지. 그리고 얘가 k 빼기 3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k 빼기 3은 당연히 아래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누구보다 아래로 지나가야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2 혹은 4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아래로 지나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를 만족하는 요 미지수의 범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119페이지에 미분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이 양수면 너가 0보다 다 크고 뭐 뺀 것 최소값이 양수면 f보다 g가 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 넘겨가지고 해결을 한다. 자, 7-5번 한번 볼까? 얘는 제한 범위가 없는데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 7-5번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그럼 일단은 x 4승 더하기 4k 3승 x 플러스 3 크다 0. 자, 요거를 이제 풀라고 했다고 또 여러분이 이런 걸 막 넘겨요. 근데 얘를 넘겨서 푸는 게 과연 편할까?
얘는 이대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해봐. 이렇게 되거든? 자, 이렇게 x값이 바로 나오죠. x는 마이너스 k가 나와. 마이너스 k밖에 없고 실근이 딱 하나밖에 없어. 도함수의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마이너스 k에서 극소를 갖고 극소이자 최소가 된다고.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아주 뭐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0보다 위에 있고 싶다며. 즉 x축이 밑에 지나가는 소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너의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이 값이 있겠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값.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 빼기 3k 4승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게 이제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역시 뭘로 풀었어? 그래프를 가지고 풀었죠. 그죠?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로 이제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넘어가서 계산해 주시면 k값이 이제 범위가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래서 이 약분해서 이제 1 빼기 k 4승이니까 사이가 되는 마일부터 1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 부등식은 이제 풀어주시면 되더라. 밑에 있는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7-8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7-8번. 얘도 이제 제한 범위가 없죠.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그냥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리시면 되는데, 제한 범위가 없으면 항상 극소나 극대에서 이제 최소나 최대가 되니까 그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얘도 A를 제외하고 한쪽으로 잘 넘겨서, 선생님 보통 A를 넘기고 4x 3승 더하기 8x를 왼쪽으로 넘겨서 풀어줄 것 같다. 요거를 풀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 좌변에 있는 저 4참수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저 4참수 그리는 게 잘 안 되면 끝나고 좀 물어보세요. 그리는 거 좀 설명해 줄 테니까. 4참수는 어지간한 미분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고 도함수의 실근을 토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인수분 해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했고 4로 약분했고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뿔마 1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뿔마 2 중에 뭐가 되죠? 2가 되나요? 자,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이 음수 나오죠. 즉 더 이상 실근이 없다. 도함수의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그 점에서 유일한 극소이자 최소가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2에서 극소값이자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대충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또. 여기가 x는 2. 마이너스 a는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 2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아마 마팔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프는 아주 정교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값이 하나인 거는 그냥 저렇게 이차 함수처럼 그리셔도 돼요. 다만 대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약간 뭐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갈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풀어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7-6번 별표. 기본 문제 7-6번 같은 게 부등식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뭐 좀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범위를 제한을 해주고 f와 g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을 정리를 해서 내가 그리기가 용이한 형태로 잘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hx를 f 빼기 g로 했는데 정확히 f 빼기 g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k 너가 5x제곱 플러스 2. 자, 이항을 조금 시켜서 식을 예쁘게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5x 3승 마이너스 15x의 제곱은 2 빼기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사실은 이것도 조금 더 예쁘게 만들려면 5로 약분하셔도 돼요. 잠깐만, 부등식인데 너가 크다니까 이쪽이죠? 미안, 이쪽입니다. 5로 나누겠습니다. 5로 나누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에 익은 함수가 나오게 돼요. 우변에 있는 이 형태가 5분의 2-k가 된 거는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너의 범위가 나오면 k의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느 구간에서 보고 싶냐면 0부터 3에서 보고 싶대요. 자, 이와 같은 범위에서 살피고 싶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져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여러 번 그렸죠? 이렇게. 근데 얘를 잘라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얘가 너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밑으로 5분의 2 빼기 k를 잡아주시고 그러면 뭐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 점에서의 함수값 근데 여기가 2일 때잖아.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나오죠. 즉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푸셔야 할 거는 바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를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릴 줄 아는 것들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유제 7-10번 풀어보겠습니다. 7-10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봐라.
변형을 먼저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에 맞춰서 자르고 잘 그렸나요? 해볼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다항함수를 다 절로 넘기고 a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식을 여기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 미분해서 인수분해 가셔야 돼요. 바로 비율관계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미분을 할 때 보니까 개수가 6, 마6, 마12 약분되죠. 1, 마1, 마2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준 거죠.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약분 1, 마1, 마2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리고서 우리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잡아주세요. y축을 잡고 지웁니다.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a가 밑으로 누구보다 아래냐면 그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지? 여기 또 들어가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대입해보면 나오겠죠. 얼마나? 2 들어가면 16 빼기 12 4 빼기 마이너스 20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죠? a는 2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연습 문제도 몇 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습 문제를 풀 시간이 있네요. 우리 연습 문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쓰면 뭐 그래프 어쩌고 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자, 7-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3번 한번 풀어보세요. 3차 방정식이 3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7-3번. 요것도 이제 잘 넘겨서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또 저 함수가 나오죠. x3승 빼기 3x제곱. 진짜 자주 나오죠. 3의 위치를 잡으시고 그래프 그려주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를 그릴게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3보다 큰 실근인 거니까 요 y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되냐면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3보다 좀 큰 점에서 만나죠. 그럼 정수 a의 최대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은 거는 누구냐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예요. 이런 식으로 3보다 큰 실근이 존재하려면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누구보다는 좀 커야 되냐면 0보다는 좀 커야 되죠. 얘가 지금 0이니까 너보다 위로 지나가야 오른쪽에서 만나죠. 이렇게. 즉 정수 a의 최대값은 부등호 바꿔주시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일 때는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4번 같은 거 조금 어려워 보이죠. 절대값도 들어가 있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네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7-4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선생님 풀어줄게. 첫 번째는 요거를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하나씩 다 그려서 우리가 는 a를 갖다 긋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값을 떼고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쉽고요. 두 번째 방법 자체가 풀이 자체는 더 쉬운데 여러분이 떠올리기가 조금 더 어렵고, 첫 번째 방법이 발상은 쉽지만 여러분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자, 서로 다른 내실근. 가장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좌변에 있는 요 함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x의 x 빼기 2의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x의 x 빼기 2의 제곱인 거죠. 경계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x의 x 빼기 2의 제곱은 0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너를 따라가. 야, 0이야. 이 부분을 따라가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렇다는 거는 뒤집는다는 얘기야. 즉 이렇게 생겼다고.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는 게 너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냐면 절대값 x의 x 빼기 2의 제곱이랑 사실은 똑같죠. 왜냐하면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요거 그려놓고 그냥 위로 꺾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여기다가 내실근이니까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보다? 얘보다 좀 작고 0보다 좀 크겠구나.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 극대값이 궁금한데 극대는 얼마일까? 어디서 극대일까? 얼마게? 0이니까. 비율관계상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를 대입하시면 높이가 나오겠죠. 4, AT의 3승이기 때문에 얼마 나오냐면 27분의 30, 아니지? 16 나와요. 아니지? 30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온다. 자, 그러면 A는 너보다는 작고 0보다는 좀 커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0보다는 위에 있고 27분의 32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얘를 이제 이렇게 풀지 않고 절대값을 처음부터 떼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를 절대값을 떼면 는 어떻게 바뀌냐면 뿔마 A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는 뿔마 A로 바뀐다는 거는 원래 우리 이 함수에다가 A도 갖다가 긋고 마이너스 A도 갖다 긋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마이너스 A 총 실근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보니까 밑으로는 아무리 그어도 무조건 한 개고
위로 3개 지나가야 총 4개가 되겠지. 즉 A 값은 얘보다는 좀 아래에 있겠죠. 두 가지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절대값 함수를 그대로 그리는 방법과 절대값을 떼고 뿔말을 붙여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풀어볼 거냐면 뭘 풀어볼까요? 7-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판단하는 방법은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번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랑 뭐가 다르냐면 테스트에 있었던 거는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는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프 단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해서 딱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요. 2a 남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개형상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고 이쪽인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약간 이런 류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들은 잘 보시면 몇 군데서 극값을 가져요? 각각 3군데서 극값을 갖습니다. 극값을 3군데서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가 3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고 3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만 하죠. 거꾸로 너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 순간에 존재해서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냥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요거를 이항을 시키고 4로 나눠주고 식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볼게요. x3승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의 2분의 1 a 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4로 약분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함수 자체를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인 게 좀 익숙하죠. 그래서 익숙한 함수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만약에 뭐 이런 데가 6이었어. 그럼 4로 굳이 나누진 않겠지만 왜냐면 중간에 그 분수가 나오니까. 분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야. 차라리 이쪽이 분수인 게 낫지. 일단 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근을 가지니 그림을 그려보시면 또 이렇게 그려지죠. 1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0을 지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비율 관계상 1대 루트 3인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미분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얘랑 얘 사이로 지나가면 되는 거지.
자, 1일 때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일 때가 플러스 2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지나가네. 이것도 몇 번 여러 번 보지 않았니? 극대극소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 왜냐면 많이 나오는 함수들이 조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풀어내시면 끝. 그래서 a는 뿔마 4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7-10번 한 두 문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문제만 할까? 7-10번 풀어보세요. 7-10번. 오랜만에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7-10번까지 합시다. 몇 번 맨날 5시에 가서 되게 상대적 박탈감 오시죠? 연습 문제 7-10번. 부등식이고 다음 범위에서 너를 만족해야 된다. 오늘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식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가 사실 식변형인 거는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이고 실제 중요한 거는 뭐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어디서 그 값을 가지는지를 찾고 이제 함수값의 높이 같은 걸 잘 찾고 어디가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프와 최대치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수업과 지난 시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실은 어디서 나와요? 아마 하나가 1이랑 어디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사실은 요거 또 역시 개수를 잘 보시면 미분하면 12 마이너스 6 나오지, 그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같은 종류의 개수죠. 1 들어가면 되는 거 보이고, 그럼 또 다른 하나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분에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 있다. 여기까지 그리는 거 어려워. 미분에서 실근 찾고 맨날 극대극소야. 맨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너네 오늘 내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 한 번이라도 그렸니? 방부동식에서 이딴 게 나오겠니? 뭐 실근 맨날 한 갠데 안 낸단 말이야. 맨날 얘가 나와. 얘만 할 줄 알아도 상관없어. 이거 나와? 틀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라도 해. 일단 이거라도 그릴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함수값 찍어. 그냥. 얘 있고 얘 있고. 근데 문제는 얘네를 찾기 이전에 누가 중요해? 범위가 중요해. 이 범위 하에서 성립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의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 있을까? 얘는 과연 요쪽에 있게 요쪽에 있게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찾으려면 사실은 뭐만 알면 돼? 얘는 도대체 어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런 때 비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야. 안 그러면 너네 이거 1 넣고 이거 마이너스 1 넣고 대조관계 비교해야 돼. 귀찮단 말이야. 물론 이 정도는 마일 넣고 1 넣고 비교할 만하긴 하지, 그지? 이만큼 2분의 3이죠. 너는 4분의 3이에요. 너에다 4분의 3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잘은 모르지만 작은 값이 나와, 그지? 즉 어디 있냐면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즉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 짠. 우리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a 빼기 3보다 위에 있길 바라는 거야. a마 3이 밑으로 지나간다고. 얘보다 아래로 지나가면 된다고. 그럼 1에서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1 갖다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5 나오나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이거 가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거 범위 한 번만 바꿔볼게. 마이너스 2로 바꿨다 쳐.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사실은 어디 있냐면 얘보다는 더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제 a 빼기 3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더 밑으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누구보다 아래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보다는 아래로. 그럼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얼마냐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8 더하기 12, 마이너스 36이네. 아, 마이너스 맞지? 까먹었어. 마이너스 32네. 그죠? 얘랑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같거든. 크기가 부호가 반대거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데서 중요한 거. 우리는 a 빼기 3이 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지. 왜? 정의역에 등호가 빠지잖아. 정확히 얘가 a 빼기 3이어도 너보다 큰 이 영역에서는 너보다 큰 게 맞지. 등호가 빠지고 빠지면 등호가 들어갈 때도 있지. 이런 거 디테일. 등호 또 애들 맨날 또 쳐 빼먹는다고. 왜 등호 없으니까. 이런 거 안 틀릴 것 같아? 졸라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야? 이런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등호가 뭐 들어간다든지 등호가 빠지고 빠지고 들어갈 때도 있고 등호가 빠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빠지면 빠지고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이 새끼 비어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 차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새끼 되나? 안 되지. 왜? 이때는 같잖아. 커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등호가 또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방부등식, 특히 부등식 파트에서의 기본기. 이거는 미적분 원이 아니야. 이것도 역시 공수지 뭐 공수. 그지? 공수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특히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범위와 관련해서 부등식에서 많이 틀린다고. 이거 맨날 들어가고 빠지고 이거 맨날 허구나 틀린다고. 이거. 이런 부분들도 좀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제랑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한이는 좀 남고 지우도 조금 남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 금요일날 수업합니다.